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사무 경영 관리 개론의 4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번 문제입니다. 과학적인 사무 관리의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과학적 사무관리의 목표는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자, 과학적이니까 일단은 능률의 향상을 가져와야지 되겠죠. 그래서 사무작업의 능률 향상이 목표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생산성이 어때요?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낭비되는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된다. 낭비되는 물품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인원을 감축을 하는 데는 인원 감축이다.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목적은 아니죠. 사무관리에 있어서 인원 감축은 목적이 아닙니다. 4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사무 작업을 한다. 1번에 보면 사무 작업 시 감독자는 전방에 위치할까? 자, 감독자는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되냐면 어디에 있어야지 감독하기가 좋나요? 후방에 위치합니다. 전방이 아니라 후방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무실에서 직선적 배치는 작업 경로 단순화 및 처리 시간의 단축을 가져온다.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에 보면은 건물의 구입은 여러분 왜 건물을 구입을 하죠? 현재의 요구뿐만이 아니라 장래도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는 왜 집을 살까요? 장래를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사무실의 배치에는 채광, 소음, 난방 등을 고려하고, 자, 전기 배선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맞나요? 아니죠. 전기 배선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자, 수도 관리선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수도관이 오니까 여기다가 세면대를 배치해야 되겠다. 그런 조건들이 있겠죠. 여기에 전기 배선이 있으니까 이쪽에다는 전기를 꼽는 물품들을 배치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사무 작업의 표준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습니다. 표준 시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 시간이다 라는 것은 이제 정규적으로 작업하는 시간. 우리 인간은 계속 일을 할 수는 없죠. 더 능률이 떨어지니까 적정하게 쉬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유 시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작업 시간은 뭐냐면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이 되겠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요소에 대한 수행 시간을 말을 하는 거고요. 여유 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생리적인 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생리적인 현상 또 필요에 의해서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 또 중단되는 경우 그런 시간까지 말하는 것을 여유 시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입니다. EDI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일까? EDI다 라는 것은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가 되죠. 그래서 거래처 간에 상호 합의된 이제 메시지를 전자적으로 즉 컴퓨터를 통해서
통하여 이제 상호 교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업 간의 문서 처리를 어떤 표준화된 방법으로 자동화를 하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다?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어떤 표준 양식에 맞추어서 거래하는 방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EDI는 그랬습니다. EDI는 일반 소비자, 소비자와 거래를 한다. 아니죠. 일반적으로 주로 조직과 조직 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2번에 보면 송신 측에서 비용이 발생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수신 측에서 소신 측에서 모두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만들어진 표준 서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수신 측에서는 재입력 비용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자, A라는 기업에서 문서를 받았으면 그걸 자기 형태로 다시 바꿔줘야 되지만 EDI가 있음으로써 B 회사에서 보낸 문서를 다시 고칠 필요 없이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재입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4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업무관리 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시 문서 관리 카드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 문서를 관리하는 카드에는 무엇을 넣어야 될까? 1번에 있는 기한 내용, 자, 2번에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자, 4번에 있는 의사결정 내용,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요. 자, 3번에 있는 의사결정 시 참석자는 문서관리 코드에 입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6번입니다. 사무관리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무관리의 기능. 자, 사무관리의 기능에는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무슨 기능이 있었어요? 정보 기능, 그 다음에 관리 기능, 그 다음에 결합 기능, 이렇게 있었죠. 정보 기능이다 라는 것은 뭐였어요? 네,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이었죠. 관리 기능은 뭐죠? 여러 가지 이제 지원해주는 보조적인 기능이 되죠. 그다음에 결합 기능, 여러 부서들 간의 활동을 연결해주고 또 통합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2번에 있는 설계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47번입니다. 문서 정리 보존의 일반 원칙과 관계없는 것은 입니다. 자, 1번에 보존할 문서는 가능한 한 줄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할 문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집에서 보존할 문서죠. 집에서의 문서는 별로 안 되지만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지를 보존한다. 모든 학생들의 엄청난 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존할 문서는 가능한 한 줄이자라는 거죠. 가능한 한 줄이자. 자, 2번째는 규정에 의해서 보존 문서를 정리하거나 또는 폐기하는 것, 즉 문서 정리를 자주 해라 라는 거고, 3번째, 문서 보존 규정을 제정을 하고 이거를 준수를 하자. 자, 4번째, 훼손되어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활용 불가능한 문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자리도 좁은데 폐기를 해줘야 되죠. 네,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바로 4번이 되겠군요. 자, 48번입니다. 암호화 등의 문서 발신을 지정한 경우에 조치로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암호화 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서 본문 마지막에 암호 등으로 발시나 방법을 표시합니다. 즉 문서의 본문의 마지막에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입니다. 사무 관리자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사무 관리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사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화, 또 조직화, 자, 그 다음에 통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사무관리에 대한 조직, 2번에 계획화, 3번에 통제화 이렇게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자, 아닌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입니다.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자, 여기서 핵심 뭐죠? 공동이란 말이에요. 공동 저작물이다라는 것은 2인 이상이 힘을 합해가지고 창작한 저작물이 되죠. 2명 이상이 합해서 만든 저작물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오케이 하면 될까? 아닙니다. 2명 전원, 전원 합의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사무 계획의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사무에 대한 계획하다 그거죠. 계획화. 자, 그래서 계획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뭐를 하죠? 경영에 대한 목표를 세웁니다. 여기 목표에 도달을 해야지 라고 하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목표에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활동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자, 나아가기 위한 절차, 또 그것에 관련된 예산, 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수립하는 것을 사무 계획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목표에 대한 설정, 2번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 4번 사무의 우선순위 결정, 3번의 최신의 사무기기 사용은 어떠세요? 계획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사무의 기능별 사무 분류 중 그랬습니다. 경영자나 간부 직원이 담당하는 결제, 관리자, 관리 스텝이 수행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사무를 무슨 사무라고 하냐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정답은 뭐냐면 판단 사무가 됩니다. 판단 사무. 그래서 이 판단 사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이제 경영 사무, 또 관리 사무, 그 다음에 이제 감독 사무. 자, 이러한 것들이 이 속에 포함이 됩니다. 자, 2번에 뭐가 있냐면 작업 사무다라고 보이죠. 작업 사무다라는 것은 생산이라든지 또는 판매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활동이 있겠죠. 이런 직접적인 활동이 있겠고, 또는 인사 또는 재무, 이런 이제 간접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업 사무를 본다. 그러면 이런 이제 직접적인 현장에서 하는 사람, 또 지시를 내리는 사람, 직접 활동, 간접 활동이 있죠. 이런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서기사무다라고 보여지죠. 서기사무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작업사무다. 예, 또 단순사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번에 잡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잡무는 이제 어떤 특별한 잡무를 하겠다라는 거죠. 특별한 이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별로 필요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잡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제 판단사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3번입니다. 사무 조직 형태 중 라인 조직의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라인 조직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상위자, 최고 경영자, 즉 상위자죠. 네. 자, 상위자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명령을 내려서 최하위자에게 직선적으로 전달되는 이런 조직의 형태를 말을 합니다. 상위자의 권한과 명령이 하위자에게 이렇게 수직적, 직선적으로 전달되는 이런 조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전문 경영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권한이 있는 최고 사람이 바로 이렇게 명령어를 내려서 이렇게 수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에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다. 바로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3번 결정과 집행이 신속합니다. 이거 해.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이 사람이 내린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의 단점으로는 이제 전문화의 결여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전문인이 나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54번 문제입니다. 사무 조직을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사무 작업의 분산화입니다. 분산화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분산하다라는 것은 이제 나눠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부서별로 사무 관리자를 두는 겁니다. 두어서 이제 작업을 처리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분산화가 되기 때문에 감독이 어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감독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1번에 사무 작업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 자, 비밀을 요하는 사무 작업을 독립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고, 자, 세 번째, 작업 시간, 거리, 운반 등의 간격을 줄일 수가 있다. 자, 4번에 감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휘 감독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55번입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보법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회 원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규칙, 또 대통령령, 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입니다.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첫째 항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항목은 우리가 1, 2, 3, 4로 이렇게 적죠. 두 번째는 이제 가나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반가로 1, 반가로 2 이렇게 들어가죠. 1 다음에 가니까 그 다음 뭐겠습니까? 반가로 가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1,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목은 바로 1, 2, 3, 4로 이루어진 것.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통로에 시설해야 되는 조명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사무실의 조도는 사무실에서 일할 때 사무실의 조도는 500 럭스입니다. 500 럭스 이상.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정밀한 작업, 초정밀한 작업을 할 때는 750 럭스 이상이어야 된다. 자, 초정밀 말고 이제 정밀한 작업을 할 때는 300 럭스다. 보통 작업을 할 때는 150 럭스다. 그 외에 할 때는 75 럭스 정도 된다. 그러면 통로라고 그랬죠. 통로니까 여러분이 이 중에서 통로는 어디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입니다. 사무 개선의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사무 개선을 할 때 목표에는 용이성, 그 다음에 신속성,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 자, 용이성, 이제 쉽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고,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 저렴한 비용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입니다. 사무 환경에서 주위의 색채 조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색채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색깔이 또 인간에 미치는 영향,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또 우울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붉은색은 그랬습니다. 붉은색은 침체감과 소외감을 느낀다. 붉은색 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뭔가 역동적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친근감이 듭니다. 청색이 바로 침체감이 드는 색입니다. 침체감이 들고 사무실에서 또 소외감이 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보면 색채는 온도 감각을 가지고 있고 붉은색이 따뜻한 느낌을 주는 거다라는 거죠. 따뜻한 느낌. 네. 청색은 어때요? 따뜻해요? 차가워요? 그죠? 좀 차가운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가구 3번에 사무 가구의 색채 차이가 크면은 오래 바라볼 때 피로감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실에 보면 색깔이 어때요? 하나의 톤이죠. 빨강색, 노란색 막 그러진 않죠. 자, 네 번째, 색채는 대조적인 색깔과 비교될 때 더 잘 나타납니다. 더 선명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입니다. 제품의 설계,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활용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기술, 거래 자료에 대한 교환, 공유하는 업무 처리 방식을 뭐라 그러냐? 자, 이거는 CALS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설계, 처음에 설계, 그 다음에 생산, 폐기까지의 전체의 과정을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네,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업무 처리 방식이 됩니다. 1번에 보면은 이메일이다 라고 있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메일 보낸다. 전자적인 메일을 보낸다 라는 거고, 2번에 EC라고 보이죠? EC가 이제 전자 상거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에 EDIFACT가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상업, 행정, 수송을 위한 전자 문서 교환입니다. EDI다 라고 들어봤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EDI 운영을 위해서 운영을 위한 국제 기본 규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